적어가지고 대리인한테 주십시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하자 재판부가 이를 막고 또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항의하는 장면이 앞서 보신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자, 그동안 진행된 헌재 탄핵 심판들을 좀 잠시 돌이켜 보면요. 소추위원 측,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이 주로 다퉈야 할 탄핵 심판장에서 정작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이 좀 대립하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례적인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이 재판부를 지금 계속 공정성에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이 반발에 헌법재판소도요, 한번 물러선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원래는 8차 변론기일까지만 통보를 했었는데 다음 주에 9번째, 그러니까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너무 신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졸속이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송 그 심판 당사자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뭐 평의를 거치든 아니면 재판부의 뭐 심정이 변경이 되든 절차 진행 관련돼서는 약간의 모습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심판이나 재판의 양상이 실제 기소 또는 소추한 측의 증거나 내용 등을 피청구인 측이나 피고인 측이 반박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증명력을 상쇄하는 그런 절차가 재판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심판, 수사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소추하거나 기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에 걸맞는 시간을 줘서 그 해당 기소 내지 심판에 주어진 첨부된 증거에 대해서 그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모으는 이런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 내지 심판인데 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적인 예로 오랫동안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면서 네. 수사 기록에 진술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은 사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너무 신속 위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변론기일 1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추가 증인 신청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변론기일 추가한 것 이외에도 추가 증인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또 변론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은 지난주까지도 계속 모두가 예상했던 3월 초에 나오는 탄핵 심판 결론은 글쎄 가능할지 이게 지금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네, 변론기일이 추가가 되고 증인도 추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네.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래 많이 관측이 됐었던 3월 초순 판결이 더 늦춰질 거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다음 주에 변론기일을 더 열 수도 있고 다다음 주까지 길면 아마 다다음 주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서 선고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사재판에서는 이거를 결심을 하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뭐 1심의 경우는 한 달 넘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경우는 착착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또 이게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 이 징계의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름의 잠정 결론들을 내려왔을 것이고 네. 아마 남아있는 증인 신문들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변함없이 3월 초순 정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크게 뭐 뒤로 늦춰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네네. 그 징계 성격이기 때문에 뭐 형사법이 정한 그 증거 조사 절차를 좀 간이하게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징계성 그 심판은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징계의 경우에는 이의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요. 네. 근데 헌법 재판의 경우에는 이걸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의 성격 때문에 형사법상의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